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결국 지난밤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10만 9천 달러 오랜만에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까지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주말까지 가격 유지가 가능해질지, 그렇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을지 오늘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협상 소식과 함께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고요. 그 온기가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시장 안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해서도 5% 정도 반등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130억 달러 선을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알트코인 쪽에서도 가격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밤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해 줬을지도 ETF 현황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 전날에는 대량으로 매도세가 나왔다가 간밤에는 추가적으로 매수 흐름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10거래일 연속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매수세에 지속적인 랠리가 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지금 5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긍정적인 기관들의 매수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도 함께 이어졌는데, 주요 종목들의 시세도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전일 대비 2% 반등에 성공하면서 10만 9,400달러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11만 달러까지 과연 반등을 해줄지, 보통 미국 시간 안에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오고 이제 국내 시간이 시작이 될 때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소폭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오후 시간대도 10만 9천 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또 11만 달러를 터치해낼지 신고가 돌파 여부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 M2의 글로벌 통화량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 3분기 안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달 안으로 13만 달러 전망을 돌파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시간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비트코인이 2%대 반등을 보였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가 넘는 상승 기조를 현재 시각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던 이더리움은 2,600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다만 고래들의 계좌에서는 이더리움 쪽의 매도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반등에 나서주고 있죠. 2.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리플에 대한 소식은 조금 이따가 이슈 시간대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코인들의 변동성도 함께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세 종목이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따라오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가격 상승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밈코인의 대장주인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9% 넘게 반등을 해주면서 800원을 돌파해줬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계속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퍼리퀴드 오늘은 5만 5천 원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에 5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었다가 오늘은 6%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5만 5,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가 8%, 그리고 수이 같은 경우는 11%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4천 원 선 재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지켜볼 종목들도 함께 만나볼까요? 일단 오늘 원화마켓에 상장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하마코인으로 유명한 무덴코인인데요. 오늘 가격은 40% 넘게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이제 원화마켓에 상장이 됐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거래를 하고 있지 않던 휴면 고래 계좌에서 1,000만 달러 넘게 한 거래소로 입금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된 고래가 자금 이체를 하면은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6%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새벽 사이에 미국의 은행 라이센스 신청을 했습니다.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4%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랑은 확실히 달라진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시장 바라보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의 변동성 하나하나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전문가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수익을 보고 계실 때에는 막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십니다. 막 플러스 10%, 20%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실 때에는 이 구간에서 뭐 저항구간 도달했으니까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 비중은 뭐 보정가 걸어 놔야겠다 하면서 잘 대응을 하시는데 유독 많은 분들이 유독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기도 하죠.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잘 선택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괜찮아 언젠가는 올라올 거야 하면서 이제 낙관적인 생각이 빠져서 더욱더 큰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은 리스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제 손익 비대칭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손익 비대칭성을 리스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자, 이 손익 비대칭성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손실과 이익의 비율이 보통 1대1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익 비대칭성, 손실과 이익의 비율이 1대1이 아닌 구조,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손실 회복에는 더 큰 수익률이 필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3%, 5% 이런 작은 손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작은 손실은 금방 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손실이 10%, 50%, 80%, 뭐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90%, 95%까지 손실이 커져지게 된다면은 이 손실금을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손실금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실제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1,000만 원에서 10% 손실을 봅니다. 그럼 10% 손실 보면 얼마죠? 900만 원이 남아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다시 원금을 복구시키려면은 플러스 10%만 수익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10% 수익 보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990만 원이 되죠. 900만 원에 10% 90만 원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원금을 만들려면은 11.1%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 20%에서 손절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를 나는 조금 기다리면 더 올라갈 것 같아. 뭐 다른 사람들 뉴스도 그렇고 뭐 유튜브 내가 보는 유튜버도 그렇고 가격이 기다리면 오를 거래. 장이 나쁘지 않대 하면서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10%에서 20%, 30%, 40%, 50%까지 가격이 빠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50%에서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500만 원이란 돈이 남아 있겠죠. 그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려면은 나는 분명히 마이너스 50%만 손해를 봤는데 복구를 시키려면은 500만 원 플러스 100%의 수익률이 필요가 해집니다. 벌써부터 뭔가 좀 약간 불합리해지죠. 그럼 마이너스 50%에서 나는 더 기다릴 거야. 더 기다릴 거야. 물을 타거나 이런 것보다는 난 기다리면은 시장이 나쁘지 않다니까 복구가 될 거야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80%까지 이 손실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80%는 800만 원 손실이죠. 그럼 1,0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남은 거고 200만 원에서 이제 다시 원금 1,000만 원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요, 여러분들? 8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수익률이 필요 수익률이 400%로 늘어난다. 만약 극단적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플러스 800%의 수익률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90%보다 더 가는 95%까지 떨어진다. 마이너스 95%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그러면 필요한 수익률은 1900%로 바뀝니다. 이 손실률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커져야 하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손익 비대칭성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손익 비대칭성 외에 그럼 우리가 손절을 해야만 하는 구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투자를 할 때 항상 100% 전부 다 맞추는 투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9번 맞고 1번 틀리더라도 분명히 이 한 번의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구간이 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손절이 뭡니까? 손절이란 확정된 손실을 막기 위해 행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럼 여러분들이 왜 손실인데 손절이랑 손실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손절은 확정된 손실을 막기 위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손절은 언제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작도, 이동평균선, 뭐 다이버전스 여러 가지 패턴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공통된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상승 추세에서 살아.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 추세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서 들고 가라. 하지만 우리는 최고점 구간에 진입을 할 수도 있으니 이왕 살 거면은 좀 적당한 가격, 눌림이 발생했을 때 사자. 그게 어디?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라든가 작도 관점에서의 지지선, 즉 지지선에서 우리는 상승 추세일 때 사자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 추세가 깨지는 시점, 자신의 관점이 깨졌을 때 우리는 손절을 할 거야.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은 20%, 30%, 40%까지 내려가는 미래를 봤어요. 알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때 손절을 하자는 거예요. 왜? 손실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할 때 드는 수익률은 더욱더 비대칭으로 커져주게 되니까. 자, 그러면 손절은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 사서 상승 관점, 작도 관점의 채널 이탈이든 추세선 이탈이든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선 이탈이든 자신의 관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손실인데 그냥 기다리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뭐 물 타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 이 손절을 굳이 해야 될까? 아직도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맨 초창기에 처음 나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처음 이 기술적 분석을 배웠을 때 왜 내가 막 생각한 대로 안 가지? 하면서 막 가격이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반대로 움직여줘요. 그럼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때는 이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끝까지 들고 있어요. 자, 끝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나는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막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가서 봤을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추세, 내가 생각했던 관점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정적인 요소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20%, 30%, 40%, 50%까지 찍고 더 이상은 내가 졌다, 그만하자 하고 이제 손절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감정적인 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적 매매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럼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면 어떻게 돼? 더욱더 건강한 매매, 더욱더 건강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게 되는 것은 이 계좌의 청산, 계좌의 수익금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계좌의 자산금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락의 지름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 딱 두 가지 정도. 상승 추세에서 사서 고점에 파시면 되는데 이 고점 구간 잡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익절한다? 사고 목표가를 일단 진입하기 전에 설정을 하셔라. 전고점이든 아니면은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저항선이든 이 구간에서 익절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만약 내가 생각한 관점이 깨지게 된다면은 손절로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 손절 구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구간이에요. 자, 먼저 작도 관점 그리고 이동평균선 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는 언제 사죠, 여러분들? 언제 사?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 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상승 추세 어떻게 정의하나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를 상승 추세라고 부르는데, 자, 이 상승 추세인 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들에게 작도 관점 제가 설명드렸었죠. 저점 구간 높여주는 선을 이으는 상승 추세선,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과 평행한 선 그었을 때 채널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그럼 이 채널, 저점 이으고 고점 이은 이 채널을 형성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차트를 봤을 때 상승 추세로 가격이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작도에서 여러분들은 상승 추세선 혹은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동평균선에서는 상승 추세인 거 어떻게 본다 그랬냐? 어떻게 본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추세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체크를 해라. 자, 그럼 현재 봤을 때 이 이동평균선이 22동평균선, 62동평균선, 122동평균선인데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럼 현재 배열 상태가 지금 어떻죠?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돼 있으니까 얘는 상승 추세구나. 그럼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 현재 구간에서 눌림 구간 예상해서 진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상승 추세인 거 파악을 했어요.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야? 이 상승 추세가 깨지는 관점에서 손절로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작도에서 봤을 때 내가 진입했던 구간의 기준점이 아마 이런 형태일 거예요. 상승 채널 구간에서 하단부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 형태거나 아니면은 가로줄, 매물대 구간, 뭐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미 있는 역사적인 매물대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 지지. 그 구간이 우리의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이다. 자, 그럼 채널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상승 추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상승 추세선 작도를 했습니다. 상승 추세선 작도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 터치를 해줄 때 나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지. 왜? 상승 채널의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해줬으니까 하고 딱 여기에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했더니 바로 이제 막 음봉 형태 나와주면서 채널을 이탈을 해줘요. 이 구간에도 이탈을 할 때 손절로서 대응을 해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 근처 구간에 매물대를 이탈하기 전에는 손절로서 대응을 하지 말아라. 근처 매물대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라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여기 가로줄 띡 하나 그어 놓습니다. 띡 그어 놨더니 채널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나오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익 실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절 못했을 수도 있죠. 뭐 잠깐 딴짓하느라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이절을 못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절 못한 건 괜찮은데 이 가로줄 구간, 내가 생각한 채널의 관점이 깨지는 구간,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손절로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채널 구간 근처 매물대 이탈하니까 가격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추세 전환의 형태가 나와준다. 자, 그럼 작도 관점이 아닌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평선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한 관점 깨졌을 때, 내가 생각한 지지선 이탈할 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난 전배열이어서 진입을 했는데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려고 하네? 그럼 뭐예요? 상승 추세에서 산다는 이런 칙이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상승 추세에서 역배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나중에 된다면은 이 두 구간에서는 바로 그냥 손절로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 난 손실 나는 거 죽어도 싫어 하다가 마이너스 3% 나면 멈출 거, 5% 나면 멈출 거에서 마이너스 10%, 20%까지 내려가면은 어떻게 된다? 얘네 복구하려면은 더욱더 큰 수익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동평균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자, 제가 매매를 하는, 매수를 하는 기준치를 62동 평균선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난 반등이 나올 때 살 거야. 현재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이제 단기, 중기, 중장기 순으로 정배열인 상승 추세니까 이동 평균선에 난 기준점을, 지지선을 62동 평균선으로 삼을 거야 하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있다가 이제 이 놓친 구간 제외하고 62동 평균선 살짝 이탈했다가 재차 복귀해줬네? 그러면 여기 그랜빌 매수 2법칙 구간이라고 이전에 김세윤 전문가가 설명을 했지. 그럼 난 여기서 진입할 거야 하고 진입을 합니다. 진입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익절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익절 못하고 가격 장대 음봉 나와주면서 빠져줄 때 어디까지 빠지느냐?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지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의 상승 관점이 깨지면은 그냥 손절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다 대응을 해? 근처 구간 매물대 잡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이 가로줄 형태 잡아볼 수가 있겠고,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거야 하면은 이 다음 저점까지 이런 식의 형태로 가로줄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가로줄 이탈하면은 이탈했구나. 손절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손실을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된다. 자기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매매하면서 항상 수익만 마감을 칩니까? 항상 수익만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사람인데 기계도 아니고, 기계도 심지어 100% 맞는 매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 작도 관점, 본인의 상승 관점이 깨졌을 때 손실로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오늘의 결론이 뭐냐? 손실이 커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의 관점이 깨졌을 때에는 이제 손실로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본인의 진입 관점이 깨졌을 때 손절로 대응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된다. 무한적인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진입 비중이 나는 처음 5% 진입했으니까 나는 30%까지는 물타기를 할 거야 라는 마인드면 차라리 괜찮아요. 이거는 진입 비중을 조절하면서 평단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이 세워져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차라리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막 첫 진입 20%, 30%, 50% 이렇게 막 큰 비중으로 진입하고 다음 물타기 난 100%까지 채워가지고 어떻게든 탈출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큰 손실이 나와주는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한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손익은 비대칭 구조예요. 내가 10% 잃었을 때 10% 수익을 본다고 이 수익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손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손실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큰 손실을 피하자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3%, 5% 이런 손실을 두려워 안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런 손실은 당연히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비중 관리를 하셔야죠. 처음 진입을 할 때 1%, 5% 진입합니다. 자, 100% 손실 봤다고 쳐요. 그럼 전체 비중의 1%, 5%밖에 손실 비중이 안 돼요. 근데 막 첫 진입 30% 진입을 했어요. 30% 진입을 해서 내가 생각한 이제 손절가가 보니까 마이너스 30% 비중에 한 50% 비중 돼요. 그러면은 전체 비중에서 30%에 50%니까 15% 손실 나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첫 진입 아니면은 2차 진입, 3차 진입할 때에도 비중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손절, 손익비대칭성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손절을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큰 손실을 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자,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작도 관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적 관점을 통해 어느 추세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상승 추세에서 진입하고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 매매하실 때 어떻게 매매를 하셨어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지인들, 내 친구, 아니면은 지인, 뭐 사촌, 아니면은 뭐 근처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 코인 좋대, 어느 주식 좋대 해가지고 사셨다가 물리셔가지고 큰 손실 보셨던 경험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영상 하단 QR코드 올라오고 있는 거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기술적 분석 계속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없이 매매했었던 그 내용들, 작도 어떻게 하는지, 이평 어떻게 보는지, 활용을 하는지, 보조지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에 대해서 VOD, PDF, 전자책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요청만 해주시면은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단기 예상 종목들 제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종목들 좋아 보입니다 하면서 알려드립니다. 이 급등 예상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기록들 살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전체 종목 진입해가지고 플러스 수익률, 승률 90%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상 끝날 때, 오늘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 먼저 들어오신 분들에게 선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단타 매매, 스윙 매매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이런 식의 형태로 어느 구간에서 진입하고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될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 줄지 이런 브리핑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급등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호등 지표까지도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 안에 11만 달러를 다시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지금의 시세 체크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최고점 구간 갱신을 앞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가 왜 알아야 돼 하면서 의아해 하시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알트코인의 가격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비트코인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최고점 구간인 112K 구간에서 110K,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려와 주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선 구간을 어제자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이 차트를 이제 확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줌에 따라서 109K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고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구간 혹은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08.4K 이내로 돌아오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일단 현재 고점 구간인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상방으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 구간의 가격대는 109.7K 구간의 가격대이고요. 109.7K 구간 가격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전고점 매물대까지 올라간다. 그럼 현재 차트상 보았을 때 전고점 매물대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지금 가로줄을 그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전고점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 줄 텐데 해당 전고점 구간의 가격대는 110.3K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해보았을 때 첫 번째 저항선, 현재 구간 고점 109.7K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구간 돌파하면 어디까지 올라가? 110.3K 구간. 110.3K 뚫으면 어디까지? 최고점 구간인 112K 구간까지도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도적 관점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고점인 109.7K 돌파를 하냐, 아니면은 저점 구간인 108.4K 구간을 이탈하고 다시 채널 내부로 들어와 주냐,
들어와 주느냐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도 관점이 아닌 이동평균선적 관점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20이동평균선,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중장기 이동평균선 상태예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에는 현재 정배열인 상승 추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가격대에서 만약에 가격의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왜 반등이 나와주느냐?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하단의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폭발의 형태가 그럼 하방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이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정배열이고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쪽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 폭발의 형태로서 폭발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고점인 109.7K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폭발 형태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폭발의 반향성을 체크를 하기 위해 우리는 보조지표를 통해 반향성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순서대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하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보조지표의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단기 같은 경우 하락 기울기, 중기 같은 경우 하락 기울기, 장기 같은 경우는 상승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단기, 중기 같은 경우 이제 고점 구간을 이탈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이고 현재 상승 추세에서 장기 기준 상승 시그널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 형태는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냐? 중기의 이 선이 고점 구간 선을 이탈하면서 떨어져주게 된다면은 상승 시그널의 해소라고 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은 모습이고 상승 시그널의 형태가 무난하게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의 가격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현재 보고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토탈3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이고요. 현재 보았을 때 역배열에 가까운 추세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장기,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 기존의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62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어제도 받아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게 되려면은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주황색 선과 검정색 선을 위로 돌파를 해줘야 알트코인 불장 혹은 알트코인 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다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돌파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시세로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이슈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겸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다다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뉴욕 시간 기준 그리고 아시아 시간 기준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 미국의 리플랩스가 은행업 진출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서클에 이어서 지금 리플랩스까지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내에 있는 가상자산 업계가 계속해서 주류 은행권으로 진출을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일 것 같거든요. 관련된 소식도 알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디지털 자산 구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30일 정도 됐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해선 이야기를 했지만 디지털 자산
자산이라든지 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좀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소식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다다랐다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엔 기존의 46%의 관세에서 20%로 지금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세 합의에 다다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을 우회 수출 이 루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세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시한을 좀 앞두고 여러 국가에서 관세 합의 테이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베트남은 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합의에 또 다다랐고 일본은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어떻게 보면 그 시한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관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가상업계인 리플랩스가 리플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은행업 인가를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클에 이어서 리플까지 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팍소스나 이런 은행 면허를 계속해서 신청을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면허를 신청하는 게 지금 대유행처럼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은행 면허를 취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죠.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은행 면허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리플랩스에서 신청한 부분은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그걸 맡아주는 이런 은행 면허를 신청한 겁니다.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신청을 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해서 연준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더 원활하게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업 인가를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서 계속해서 제조건으로 진입을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과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기업에서 좀 확장을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구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자금 유출 우려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죠. 이 개인이 아닌 은행들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코인 사용을 더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나 혹은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 기업들 어떻게 보면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은 계속해서 상품권 출원이나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구상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럼 오늘의 수익률 리뷰 그리고 우리가 오늘 꼭 공략을 세워야 되는 종목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었는지 저의 관점과 그다음에 진입했었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제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퍼치펭귄, 슈퍼워크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관심 및 히든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각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설명을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매매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에서 1시간봉에서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태풍 신호 이외에도 작도 관점에서의 이중바닥, 쌍바닥을 형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강한 추세 전환 시그널을 얘기를 하는 그랜빌 매수 1법칙, 장기 이동평균선 긴 시간 동안 하방 기울기로 유지를 해주고 있을 때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랜빌 매수 1법칙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현재는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시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1시간봉의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4시간봉 보조지표에서 각 선들 상승으로 올라가주고 있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적용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셨을 때 뜨는 이 M밴드 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느냐. 먼저 진입가를 설명을 해드려요. 1차 진입가와 2차 진입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평단을 가져갈 수 있는 매직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입 가격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립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디테일한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극대화된 수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3차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때도 있지만 더욱더 큰 상승 기대치가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4차, 5차 목표가까지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절을 꼭 해야 된다, 손절가를 꼭 설정을 해야 된다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죠. 따라서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손절가 구간을 설정을 함에 따라서 큰 손실은 방지를 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 이후에 2차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하게 됨으로써 플러스 10.2%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무난하게 상승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다음 종목에 설명드릴 종목인데,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퍼치펭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퍼치펭귄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등 지표에서 강력한 상승 추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 구간 방어를 해주고 저점 구간 지켜주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박스권은 일반적으로 하단 구간에 매수를 해서 상단에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매우 강한 추세인 상승 추세, 이 초록색 구간이라는 점과 저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준 매수 신호이기고 보조지표를 또 추가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아닌 상승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 주게 되는 폭발의 형태를 그려보게 되었었고요. 실제로 퍼치펭귄 같은 경우 고점 구간, 저항 구간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치펭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진입가,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디테일한 설정을 해드렸고요. 퍼치펭귄은 실제로 무난하게 가격이 올라가 주지 않고 1차 목표가보다 살짝 아래 구간 터치를 해주면서 저항을 받아줬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살짝 아래 구간 터치하고 가격이 빠져준 모습이나 아직 진입가 기준 수익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진입을 해주고 띡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닌 진입 이후에 AS까지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해드렸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방송 끝에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알아가시는 거 당연히 좋지만 진입 이후에 대응도 해드릴 수 있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대응을 해드리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야지 진입 이후에도 A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높은 수익률과 아니면은 관점이 깨졌을 때 빠른 손절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저희가 방송 중에 나눠드렸던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의 특징 코인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제가 주목하게 지켜보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이고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오피셜 트럼프를 주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코인과 동일한 코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오늘 오피셜 트럼프를 들고 왔느냐? 먼저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4시간봉 작도 관점이고요. 기존에 진행되던 하락 추세선, 그다음에 하락 추세선의 기울기가 완화된 형태로의 하단 추세선이 지금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이후에 이 구간에서 제가 기존에는 이 저항선 13,10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돌파가 나와주진 않은 모습이었고 가격이 빠져줬으나 이전 구간, 저점 구간 지켜주면서 현재는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닥 구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게 있는 형태이고 하락 채널이 지금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단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는 즉슨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될 때 이 세기 구간, 상승 반전 패턴인 하락 세기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근처 매물대였던 13,100원 구간 수평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돌파를 하는 것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입 메인 포인트는 어디냐? 이 세기 상단 구간 돌파를 해주고 근처 구간 저항 매물대 구간인 13,10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3,100원 구간이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저항선의 가격대입니다. 그럼 무턱대고 돌파를 할 때 진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에도 차트가 돌파를 해주게 됐을 때 이전 구간 매물대 이 가로줄은 돌파를 해줬었으나 꼬리 달고 말아 내려준 형태죠. 따라서 우리는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의 유무를 체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럼 몇 시간봉 이상에서 하느냐? 최소한 1시간봉 이상 캔들에서 돌파 마감을 해 주었을 때 진입을 할 건데 그냥 돌파 마감한다고 진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전 캔들 대비 강한 거래량이 동반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거나 그게 아니다. 돌파 마감은 해줬는데 이전 캔들이랑 거래량 비슷비슷하네? 그러면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돌파 이후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꿔주는 리테스트 현상이 나와주게 되기 전까지는 진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돌파 마감을 해줄 때 여러분들은 1시간봉 이상 캔들에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느냐 아니면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리테스트 현상이 나와주느냐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진입 이후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그 다음 저항 매물대 구간인 14,000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세팅을 할 거고요. 2차 목표가는 그 다음 목표가인 14,850원 선. 이 13,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의 상승 관점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13,100원보다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조그만한 매물대 구간 가격대인 12,600원에 가까운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트를 계속 오피셜 트럼프를 보고 계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진입 관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지금 영상 하단 QR코드 올라오고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제가 M밴드 방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오피셜 트럼프 제 관점 모니터링 해보았을 때 지금 진입 관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김세윤 전문가가 지금 이 오피셜 트럼프 진입 가능하다는 구나 하면서 체크를 하시고 진입하셔가지고 많은 수익들 얻어가시면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9시 급등 종목, 관심 종목 선공개,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끝나고 오늘 또 미장 개장 전에 꼭 확인해봐야 되는 종목들과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의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볼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해둘 수 있을지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